지우친거 유전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여기 성건동의 캐논 태권도장이라고요. 태권도장 예. 사람입니다. 네. 그 운행 기록 장치 DTG라는 거 설치 의무화 해가지고 예. 공문이 왔네요. 아, 예. 이거는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잠시만요. 달가 여보세요? 예. 쌤, 뭐 찾아보니까 뭐 이유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이제 의무화가 돼가지고 이제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 그거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법은 예. 바꿨네요. 그런 식으로 시행령을 뭐 바꿔죠. 그 입법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처에서 나와서 뭐 입법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뭐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법을 강화해가지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많이 난다는 것도 잘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예. 법을 만들 때는 근거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 저희는 이제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거기가 시청이 국회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제 집행을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법을 만들었다고 내가 지금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고 국회의원 아니라도 지자체 시행처에서 네. 이 법을 이렇게 강제를 하자. 법은 강제 아닙니까, 그죠? 강제성인데 선택이 아니라. 예. 그러면은 이걸 시행을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도 법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느끼면서 함께 협조해 주는 거죠. 아무리 강제성이지만. 예. 근데 근거 없이 그냥 이 법을 만들었다, 돈 들여서 설치해라 이렇게 뿌리면은 예.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선생님 같으면 입장 바꾸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다가 내가 추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홍보 협조 공문이 왔어요. 저희도 여기도 보면 별 내용이 별로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여쭤보셔야 돼요. 그거를 이거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서 반발 일어난다. 우리도 뭔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곤란해진다라고 이제 그 정도는 하는 단계에서는 필터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예. 제가 이 정비공장 아는 데서 이미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공문 받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항법 기록 같은 거,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기능 비슷한 건데요. 예. 이게 어린이 사고 예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연결성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사비를 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런 거 자꾸 돈 쓰게 하면 학원비를 올려버려요. 학원 운영자들도 머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못 느끼고 있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이 돈 다 나오게 되거든요. 금세. 예. 아, 아들 안전해지겠네. 뭐 이렇게 엄마들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주머니가 털린다는 걸 소비자들도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같은 중간 단계에서 열통 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 하지만은
이 공무원 조직에서도요, 이건 중간에서 어느 정도는 국토교통부도 뭐 국회든 간에 이게 명령이 내려오면은 이 관련 근거는 뭔가요 정도는 물어봐줘야 돼요. 예. 제가 또 국회에 전화해야 되거든, 이러면은. 예. 이거 왜 만들었냐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놓고는 그냥 달아라 이렇게 뿌리면 예. 공산국가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입법 입법 추진할 때도 이제 뭐 근거 이런 걸 다 해석할 거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데가 뭐 경찰서 또는 이제 교통공단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업체를 알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 그렇게 고문이 와서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네. 출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알아봤어요. 뭐 그 부분은 선생님이 정확하고요. 네. 예, 시청에서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예.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가면요, 네. 이걸 달아야 검사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공문 안 와도 네. 이미 강제적으로 딱 매뉴얼이 짜져 봅니다. 짜지는데 네. 이건 이제 체육청소년과 만의 책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은 또 경찰서 소관이고, 법 만드는 건 국회지만 예.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주체입니다. 이제 제가 전화 드린 그렇죠. 예, 제가. 맞습니다. 네. 가장 저희들이 몸이 달아오르는 거죠. 그러면 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우리가 뭐 국민학교 선생님들처럼 꼴만 때리면서 하라 크면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제가 비빌 때는 우리가 지금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까지 저는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뭐 믿든 곱든 간에 공무원들한테 이런 걸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중간에서 제지를 하든 필터링을 하든 해달라. 현장에서는 이런 거 막 명령 내리면 아우성 친다. 우리도 굉장히 피곤하다 이래 되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징징대겠습니까? 네. 네, 태권도 협회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영향력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거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조금 섬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통화 내용 제가 설명을 하기 앞서 가지고 제 목소리 다시 제가 들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사투리가 완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이제 하는 대화니까 원색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깜놀이네요. 어마어마한 사투리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이렇게 되는데요. 법 개정 2020년 6월 9일 공포했다고 되어 있고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해당되는 항목인데 신설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이 법에 해당이 되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울산에서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소독한다고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 버스들이 이제 굿바이 코로나 방역 정류장이라고 하는 곳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네. 방역은 말로 하는지 있지도 않은 아직까지 학생들 대비해서 세차나 깨끗이 할 것이지 뭐 그거는 번외로 하더라도 이 노란색 차가 완전히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법 어린이 통학 차량법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죠. 원래 13세 이하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들은 노란색 그리고 경광등 뭐 보조 발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제반
장치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세리미법이라고 해요. 세리미라고 하는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무튼 그 아이 이름 따가지고 법 짓는 이 버르장머리들을 어떻게 고칠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아이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통틀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그때 당시 제가 3년치인가요 5년치 전국 사례들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 노란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일어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밤에 다 읽고 난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새천년 뭐 민주당인가요? 일단 당명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모조리 좌익 일색, 그때 12명인가 아마 입법 발의 의원 숫자가 그랬을 건데, 그때 조경태 씨도 거기 있었습니다. 철새 정치인 있잖아요. 조경태 씨. 무슨 법을 통과하는지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좌익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입법 만능에 빠지기 마련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른쪽 정치인들 두둔할 사람 거의 없고요. 이 어린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하나 딱 들어버리면은 그와 관련된 법을 어떤 것이든 두드려 만들어도 합리성, 과학성, 개연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따지고 물어뜯고 하면, 저 사람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돈만 밝히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정말 머저리 같은 법, 내가 한번 당랑거철처럼 스탑 한번 시켜보려고 나름대로, 또는 그래도 손톱으로 후벼 파는 정도의 스크래치라도 한번 내보려고 그렇게 덤비면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별나게 보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냅다 이제 법을 만들고, 뭐 학원 선생들, 뭐 태권도 관장들, 야 공동 작업하면은 가격이 어디가 사다, 이런 정보 교환을 하고, 뭐 태권도 협회에서도 마지막에는 이제 부랴부랴 뭐 공청회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때는 타이밍이 늦었고. 그래서 제가 태권도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언가 우리의 집단성을 위해 가지고 떼그리즘을 펼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비과학적인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은 막아줘야죠. 예, 그 정도를 해주는 게 협회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 빼버리면 협회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뚝딱 통과되어 가지고 전국에 12,000여 개의 태권도장과 그와 한 7, 8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들이 이제 노란색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 차를 사거나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서류들을 보면 참 어설프게 덤벼들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내 30대 나이를 이렇게 머저리처럼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해본 거였는데요. 이런 노란 차들 한번 보세요. 이거 해가지고 갈수록 계속 무언가를 강화시켜요. 계속 강화시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부모님보다도 학부모보다도 학원 운영 당사자들이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목이 날아가고 내 인생이 파탄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끔 TV에 나오는 미친 또라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목을 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하게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법 만드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듯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노란색으로 차를 다 바꾸고 난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학원비를 다 인상시켰습니다. 예, 학원비를 인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리모델링비가 그때 한 8, 90만 원 나왔고요. 뭐 새 차를 사게 되는 사람들은 뭐 또 다른 비용이 들겠지만은, 학원 원생수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10,000원이나
2만원 1인당 학원비 올려버리면 그 금액 그대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등신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의 피해자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거죠. 지갑에서. 안전과 개연성도 없는 것으로 말이에요. 지금도 차량의 운행 기록, 그러니까 몇 킬로를 달렸는지 이제 그거거든요. 그거랑 안전사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km 달리다가 뻥 사고 났다. 5km 달리다가 뻥 사고 났다.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냅다 그냥 시키는 겁니다. 사고는 장비의 현대화도 물론 이거니와 일단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운전을 맡기지 않은 이상은 사람의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거나 어떤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냅다 장비부터 이건 보세요. 운행 기록 장치가 사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달고 나고 또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학원비는 또 올라갑니다. 이 돈은 또 학부모들 주머니로 증가시킵니다. 제가 학부모 지갑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뭐 대단한 뭐 양심가도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이라고 하는 판때기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살지만 돈 내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자 이런 생각이고, 또 이 머저리 같은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도대체 따라줘야 되느냐. 이 모조리 같은 인간들이 만드는 법을 언제까지 따라줘야 되느냐. 제가 마스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게요. 굉장히 저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들어갈 때나 어쩔 수 없이 껴야 되잖아요, 마스크. 마치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무릎 꿇어라고 해서 무릎 꿇는 느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데 그 동네 꼬맹이들이 말이에요. 긴 막대를 가로로 막아놓고 이 막대 통과하려면 바지 내리고 엉덩이로 이름 쓰고 통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규칙 따르시겠습니까? 그 막대기 발로 차버리면서 이거 누가 만들어서 일로 와 새끼가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등신 모조리 같은 법안 그거 다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의 글쎄요 평균적인 지력, 어떤 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이 법을 만들면은 인간 삶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 이거 없는 이런 머저리 같은 국회의원들 만드는 법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야 됩니까? 제가 아까 통화 내용을 들려드린 이유는 내가 봐라, 나는 이런 것과 민원도 넣고 내 똑똑제, 내 잘하제 이거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똑똑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을 제가 조롱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이런 민원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받고, 또 아까 도로교통법 집행은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죠. 그럼 경찰관들하고 또 학원의 운영자들하고 또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요. 뭐 시키는 대로 침묵하면서 따르면 아무런 스파크가 안 일어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살짝 투덜거리거든요. 물론 제가 현장 공무원이나 경찰관들하고는 안 부딪힙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고 아까 통화 기록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법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별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그러면 입법 수준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입법 수준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말.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아까 공무원분도 뭐 설명을 할 때 어린이 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아마 그 공무원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비 현대화, 타당한 근거에 의하면 누가 그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머저리 같은 국회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누가 이렇게 추가해서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검색해 보면 등신 같은 사람 검색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이다 또는 뭐 산업시설의 안전이다 뭐 이런 것을 명분을 내세워 놓고 다다다닥 법안을 갖다 붙이면서 정말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옥죄어버리는 그런 사례 중 하나이고 제 영업과 제 사업과 직결되는 문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